네, 시장이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매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 정도의 성과하면 굉장히 좋죠. 네, 이번 주 근데 주 초반에 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요일 시황 해설, 시장 흐름과 함께 전략 세우겠습니다. 전 KB증권 프랍 트레이더시죠. 진쌤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 지난주 차별화의 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0.1%의 가능성. 아마도 그런 차별화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주말 상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고용지표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주가는 밀린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의 등장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부터 상황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뭐 연준이 지난해 금리를 처음 인하하면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다, 고용 상황이다, 네.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지난 주말처럼 강하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결국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기점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했던 4.7%를 넘어가는 장기금리가 나오면서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요건 뭐 다 이제 아신 내용이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걱정하는 4.7%를 넘어가는 장기금리의 상승이 있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강력한 하락 모멘텀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2년 내에 이제 그래도 장기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고용보고서 이후에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페드와치의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네. 페드와치에서 마지막으로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25년 12월의 예상금리이거든요. 근데 현재 수준에서 한 25bp 한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 인하되어 있는 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높은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가능성이라는 게 2번 정도 인하되어 있는 를 예상하는 게 두 번째로 높은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지난번 12월에 FOMC에서 점도표를 수정을 했는데 그 점도표의 수정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25년에 2번 정도 인하한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고용보고서가 엄청 강하게 나왔는데 실제 시장의 생각은 2번에서 한 번 혹은 한 번 반 정도 뭐 요 정도로밖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획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야. 금리 인하가 아마 안 나올 거야. 여기까지 바뀐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이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금리 예상이라는 게 무슨 이벤트가 나오면 좀 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출렁출렁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2025년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시장이 확 바꾸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서 증시 충격이 금리가 상승을 했으니까 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으니까 충격은 불가피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 외에는 별로 안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제 중요한 시장에 영향들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했고, 사실은 연말부터 해서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 양상이고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의 흐름들은 그러면 일단은 좀 뭐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난 FOMC에서부터 네. 작년 말이죠. 작년 말 FOMC 때부터 미국 시장은 일단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약세가 좀 크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폭이나 조정 기간이 조금 깊어지고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럼 이 상승 논리 자체가 훼손된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시장이 상승을 종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국면에서 가장 센 주식, 최고의 주도주들이 실제 추세를 이탈하는 조정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냐를 예. 판단하면 제일 좋은데 대표적으로 브로드컴이나 뭐 미국의 아마존 같은 빅테크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들도 다 지금 조정 상황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정이 심각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횡보의 조정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은 지난 고용보고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센 주도주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상승 기조에 대한 뚜렷한 훼손을 보여주지 않고 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러면 어디가 많이 조정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결국 가장 부진했고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한 소재 섹터 같은 그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더 큰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주식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주식이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중에 하나인 듀퐁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이 없었습니다. 상승이 없었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금리가 더 상승하니까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었던 거고 실제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군에서 저런 추세적인 충격은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미국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정의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큰 패러다임 컨셉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사실 미국 시장을 이때까지 끌고 왔던 것들은 그리고 지금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그 근거는 미국도 사실은 몇 개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개 종목인 거고요. 네. 최근에 조금 더 확산된다고 한들 사실 주도져서 주목하는 종목이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논쟁이지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전체 지수도 그렇지만 주도주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프랍 트레이더로 기관 자금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몇 년 하셨어요? 프랍 트레이더는 20년 넘게 하셨죠? 21년 정도. 네. 그러면 다 배운 그때 사실은 수업료 내고 배우신 걸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관심사인데 그 동안은 미국 잘 갈 때 우리는 못 갔다. 그러나 미국이 좀 쉴 때도 우리는 연초에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갔다. 그러면 이런 미국의 약간 조정이나 노이즈들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에 좀 시금석 아니겠습니까? 네. 제 생각할 때 우선은 뭐 미국이 빠졌으니까 불안하다라는 이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네. 직접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환율 그리고 그다음에 레가시 반도체의 동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지지난주부터 해서 기점으로 해서 반전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네. 이 반전의 형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7월 이후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보여지는 반전의 형태 그런 지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원달러가 조금은 안정을 보였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같이 제가 리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한 레가시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 반전이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환율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역외 환율까지 예. 포함한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확실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원달러에. 하락 조정이 안정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이 계속해서 전개됐던 게 사실인데 네. 금요일 날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달러 지수가 올랐고 달러 지수가 오르면서 원달러의 상승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거 자체는 분명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단 하나 지금 또 우리 정규장에서 일정 정도 환율의 되돌림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환율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 말씀 코멘트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처럼 대변수가 어쨌든 불안정하고 그리고 주가 빠지면 사실 환율은 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튀지 않거든요. 오히려 네. 조금 내림세고 1,470원이라 말씀하신 것들은 안정적인 추세로 들어간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나름 시장에서의 변화들이 괜찮게 해석됩니다. 네. 네, 그래서 환율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저는 굉장히 세게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반도체 지수로 보면 2%대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레가시 반도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주식은 약간 완전히 이제 반전이 좀 끝난 것처럼 이탈하는 주식도 있었는데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견조한 흐름 속에서 반전 기조와 반등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마무리된 미국 반도체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결국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개됐던 반전의 구간이 유지될지 유지되지 않을지는 단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환율 뭐 레가시 반도체의 흐름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주식들이 오늘 조정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 조정의 수준이 얼마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정도 수준의 조정이라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그 낙폭은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선문답 하냐 그랬지만 그런 학습 효과나 이런 게 있잖아요. 조정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하락을 조정이라고 애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팔아야 되는 조정이 있고 사야 되는 조정이 있다. 그런 어떤 조정의 폭과 양상을 보는데, 지금은 우리 시장은 어쨌든 그렇게 벌써 이전처럼 이렇게 빠지더라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구간이. 그러나 조정은 또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전략은 주초반 오시면 항상 한 주간의 흐름들을 체크해 주니까 이번 주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제목이 0.1%였는데 제가 그 부분 빼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반전을 유지할 가능성이 0.1% 정도 더 높은 것 같다. 그래서 50.1% 대 49.9의 확률로 예. 반전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의미군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전 기조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반전 기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소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종목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이러면서 지수는 반등을 보일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반전 반등 구간에서는 최대한 지수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반전 반등의 시도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지수 목표치가 저는 최소한 한 2,700 정도까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2,500대 지수 수준이라고 하면 지수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낮은 목표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수에 최대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좀 아쉽다고 하신다면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그 핵심은 글로벌 반도체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조금 집중하시고, 그리고 사이드로는 오늘은 좀 많이 약합니다만 조선업종이나 변압기 업종처럼 그냥 지수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제일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보통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에서 막 흔들리고 종목이 튀고 그러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수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덱스를 사라는 거예요? 대형주를 사라는 거예요? 인덱스로. 네. 요새는 인덱스 사시는 방법이,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선물 가지고 할 수 있었고 개인들은 없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뭐 ETF가 다양하니까. 뭐 레버리지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해서 그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보통은 그 가운데 이제 종목 장세니까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이러는데 이렇게 좋은 거죠, 다양한 시각을. 일단 기본적인 플레이는 오르내리하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니까 지수로 플레이를 좀 하면서, 그죠? 네. 또 핵심 섹터들, 반도체, 조선, 변압기 이런 쪽을 주목하시면 좋겠다. 네. 월요일 시황 해설 진쌤 김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